팟캐스트의 과학이라는 장르를 열어 제낀 당사자입니다. 과학하고 앉아있네. 원정호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정통과학을 떠난 지가 오래됐어요. 네, 오래됐죠. 오래됐고. 기억도 안 나요, 언제인지. 네. 탄핵 국면에 안드로메다로 가고 있는 중인데, 오늘은 어떤 내용입니까? 네, 방금 들어보니까 저 친박 집회, 동원 제보 이런 얘기 나오던데. 네. 태극기 집회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태극기 오남용 집회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오남용. 네. 얼마 전에 밥 먹다가 욕도 얻으셨다고. 네. 근데 200만 밥 먹는데 명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 중에 한 분, 모 변호사가 태극기를 몸에 두르고 네네. 식사를 하셨는데 그걸 보고 있던 한 주민이 태극기는 그런 데 쓰는 데 있는 게 아니라고. 냅킨이냐, 앞치마냐. 태극기가 그러면 막 흥분하셔가지고. 그런 영상이 인터넷에서 화제입니다.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집회에 200만 명이 모인다고 하더니 요즘 500만 명이 모인다고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500만 명. 어제는 700만 명 설도 나왔다고 하는데. 500만 명이면 서울시 인구 반이 나왔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그렇죠. 서울 시민의 절반인데, 이게 이제 듣다 보니까 과연 가능한 일인지 의심이 들죠. 네, 그 공간 안에 500만이 들어갈 수 있는가. 그렇습니다. 이걸 또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예.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본인이 직접 하신 건 아니죠? 일단은, 지난번 촛불 집회 인원 관련 연구를 발표하셨던 그 성균관대 신소재공학부의 원병목 교수님한테 제가 의뢰를 드렸습니다. 계산을. 일단 가장 바탕이 되는 질문. 500만 명이 모이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느냐가 기본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교수님이 열심히 계산을 하셔가지고 어제 제게 결과를 알려주셨어요. 네, 이게 또 이 방면에 학문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이 계산은 그 군중 밀도 추산 전문가인 영국 맨체스터 메트로폴리탄 대학의 전문가가 있군요. 네, 군중 밀도 추산 전문가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군중 밀도 추산 전문가. 이 키스 스틸 교수의 연구에 기반한 건데요. 키스 스틸 교수라고 있답니다. 네, 실제로. 있습니다. 네. 군중 밀도를 페르미 밀도와 최대 한계 밀도로 추산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요. 네, 이 연구에 따르면 서 있는 군중의 경우 페르미 군중 밀도는 평방미터당 3명 정도라고 합니다. 1m 안에 군중이 밀집했을 때는 3명 정도로 3명 정도가 평균이다. 그래서 500만 명이 이 기준으로 모이려면 167만 평방미터의 광장이 필요한데 이게 어느 정도 넓이냐 하면 축구장 228개, 축구장 228개, 또는 서울광장 126개. 서울광장 126개. 또는 여의도광장 67개와 맞먹는 면적입니다. 여의도광장 67개. 네. 어마어마한 공간이 필요하죠. 사실 사람만 서 있다고 쳤어요. 네, 사람만 서 있다고 치는 거죠. 근데 1평방미터라는 게 1평이 아닙니다, 이게. 그렇죠. 1m, 1m 공간이니까. 사람이 이게 바짝 붙어 있는 정도예요. 상당히 바짝 붙어 있는 경우인데, 이 키스 스틸 교수의 그 최대 한계 밀도는 평방미터당 5명이래요. 꼼짝도 못하고 서 있는 그 콩나물 시루 같은 상황이죠. 콩나물 시루가 되면 5명까지 들어갈 수 있다. 그렇습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니까, 이게. 그렇죠. 이 경우에는 조금 작은 공간이면 됩니다. 100만 평방미터면 충분하고요. 100만 평방미터. 축구장 137개. 137개. 서울광장 76개. 서울광장이 76개가 필요하다. 여의도광장 40개. 서울광장 우리가 하나밖에 없는데 76개가 필요하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병목 교수님은 이제 500만 명이 모이는 집회가 그 지역에서 불가능하다고 정리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건 너무 당연하네요. 네. 서울광장 하나밖에 없는데 76개가 이어붙여서 빡빡하게, 그러니까 이거는 1m 안에 가로 세로 1m 안에 5명이 서 있다는 거군요. 거의 만원 버스에 가까운 상태죠. 그렇죠. 네. 꼼짝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어도 서울광장에 76개가 이어붙여져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게 공식이 존재한다는 거고. 공식이 존재하는 거죠. 네. 페르미 군중 밀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군중 밀도 추산 전문가. 키스 스틸이요? 키스 스틸 교수요. 네. 이거 외워두시면 좋겠네요. 영국의 키스틸 교수가 그 군중 밀도 추산 전문가로서 공식이 있는데. 검색하면 아마 이 공식이라는 게 나오실 겁니다. 500만이 있으려면은 서울 광장에 126개가 필요해. 조금이라도 숨쉴 공간이 있으려면. 126개. 근데 이제 영상 같은 거 보면 팔 벌려가지고 쓰신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게 불가사의한 상황이죠. 좌우로 정렬하고 쓰세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아무래도 이게 신중해야 할 되게 중요한 사안이 아니겠습니까? 정치적으로도 예민하고. 그래서 혹시나 또 가능한 일이 아닌가 제가 또 여러 각도로 고찰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외국 전문가의 말만 믿지 말고 그렇죠. 네, 검증을 해보자. 네, 또 교수님 같은 경우는 또 이제 학문적인 또 부담도 있고 하니까. 이런 영국 전문가의 공식을 준용하여 네, 국내 신소재 공학 교수님께서 그렇습니다. 계산을 하였고 네. 그런 걸 다시 또 원종우 씨가 또 재검토를 예, 주변의 상황들을 이제 고려해서 일단 화장실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화장실이요. 예. 500만 명이 다 화장실에 가지 않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예. 근데 제가 촛불 집회 갔던 경험으로 보면 2명에 한 번 정도는 결국 가게 되더라고요. 그쵸, 한 두 시간 정도 있으면. 네, 몇 하죠. 시간씩 예. 있으니까요. 그럼 250만 명이 화장실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간 이 태극기 오남용 집회가 중심지로 삼았던 서울광장 주변하고 이런데 제 화장실을 다 검토를 했습니다. 지도를 다 갖고 왔는데요. 여기 이렇게 보시고요, 한번. 예. 개방 화장실, 지금 네. 집회가 했을 때 서울시에서 이제 화장실을 개방하라고.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이런 문제가 크게 발생하니까 개방하라고 요구를 했어요. 네. 그래서 보통 왜 이제 건물에서 화장실 못 쓰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맞죠. 이곳들은 개방된 것이고 그 개방된 목록이 있어요. 목록이 있습니다. 그 목록을 서울시에서 공개를 했거든요. 여기 되니까 네네. 사용하시라고. 네. 그게 50구입니다. 50구. 예. 네, 사실 여기가 다 합치면요. 서울광장과 시청역 주변에 9개, 서울광장과 을지로 입구 쪽에 12개, 그리고 좀 북쪽으로 올라와서 세종대 사거리까지 하면 16개 더 있습니다. 예. 요것만 합치면 이제 태극기 오남용 집회의 근거지 주변에 지금 37개 정도가 존재를 하는데요. 그 아래쪽으로는. 네네. 그 다음에 위에 선심 써가지고 위에 이제 광화문 메인 광장, 여기는 이제 그분들 나와버리니까 아닙니다만은, 광화문 메인 광장에 13개. 이제 일본 말이죠. 네, 구역. 네. 예. 구역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종로 2가 사거리하고 안국역 45개, 또 광장 좌측 쪽에서 총 128개까지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총 128개. 네. 그렇지만 화장실이 128개면 곱하기 2나 3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사로가 있잖아요. 사로. 1사로, 2사로, 3사로. 제가 그래서 변기를 10개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10개까지는 안 되지만 상당히 10개라고 많이. 네. 그래서 이걸 계산했을 때 250만 명이 화장실을 쓰려면 한 변기당 1953명이 사용해야 된다. 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10개로 쳐도. 예, 변기 1개 1953명. 아니, 이게 오래 참으실 수도 있고요. 네, 그렇긴 하지만 한 5만 명 모이는 야구장 화장실도 경기 끝나면 난리가 나잖아요. 그렇긴 해요. 근데 변기 하나당 1953명을 소화해야 되는 이 아비 교환이라는 것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좀 참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다른 관점으로 우리가 아까 일당 얘기를 하셨는데요. 참상이죠, 참상. 네. 일당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일단. 만약에- 물론 이것은, 일부. 예, 그렇습니다. 그런 장면들이 언론에 포착된 적은 있지만 그 모든 분들이 일당을 받는다고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예, 해놓고 나서. 하지만 만약에 다 받는다라고 가정을 만약에 하면 나간다고 하면 500만 명의 경우에 이제 5만 원씩 받으면 2,500억 원의 현찰이 필요합니다. 큰 말이 안 되고요. 예. 그래서 10분의 1만 받는다고 쳐도 5천억씩 받는다. 250억 원이 필요합니다. 큰 돈이에요. 큰 돈이죠. 만약에 이게 그분들 말씀대로 500만 명이 모인 게 사실이라면 이 막대한 자금 출처를 또 설명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근데 저는 네. 적어도 버스는 동원되는 게 확실하거든요. 네네. 어쨌든 지방에서 오시려면은 그렇죠. 그 버스가 정말 많이 와요. 네. 오는데 그 버스 숫자를 다 세고 그 예. 버스를 한 대 대절. 그러니까 제가 들었던 그 서울에 오는 그런 집회에 참여한 구체적 케이스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돈을 직접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2만 원을 내면 아침, 점심, 저녁을 주고 서울 구경을 시켜준다. 네. 라고 하는 지방 노인정에서의 홍보를 듣고 참여했던 분한테 한 다리 건너서 들은 이야기인데. 네. 그러니까 2만 원으로 커버가 안 되거든요. 그렇죠. 버스 대절비하고 네. 식사 세끼하고 중간에 간식 커버가 안 돼요. 네. 커버가 안 되니까 분명히 추가 비용이 필요한데 그걸 이제 버스랑 곱하면 그 추가 비용만 따져도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가. 그렇죠. 아무튼 주장하는 수가 많아질수록 네. 그 문제가 미스테리가 되는 것이죠. 또 버스 얘기를 지금 하셔서 말씀인데요. 네. 만약에 버스로 이 인원이 다 모인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50인승 버스 10만 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10만 대는 네. 아니고. 예. 그런데 서울 시내 모든 버스를 다 합쳐도 13,155대입니다. 이게 시내버스, 마을버스, 공항버스, 전세버스, 그리고 시티투어 버스라고 있죠? 예. 그거 20대까지 합친 겁니다. 지하철도 타고 올 수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 서울 시내 버스를 다 동원하면 6에서 70만 명 정도가 한 번에 한 버스로 번에 움직일 수 있어서 예. 당연히 지하철 생각을 하시게 되죠. 그럼 지하철이 나머지 430만 명을 소화하지 않습니까? 예. 집회 지역 근처에 지하철역이 한 10개 남짓 있는데요. 예. 서울에 이제 지하철역이 311개가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 10개 역을 통해서 나머지 430명이 모여든다면 지하철역 하나당 43만 명씩을 소화해야 되는 건데요. 인구 43만 명의 도시로는 의정부시, 구미시, 파주시, 제주시 같은 곳이 있습니다. 제주시가 통째로 움직이는. 역 하나에서 움직여야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아니, 그 당일날 사실 지하철. 별걸 다 괜찮았어. 당일날 지하철에서 그 이용 그 숫자 나오잖아요. 나오죠. 600만 명은 어림도 없는 숫자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네. 말도 안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건 약간 좀 그런 부분일 수 있지만 500만 명의 무게를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그건 왜? 1인당 몸무게가 50kg이라고 보면 원체 많으니까 네. 500만 명이면은 2억 5천만 킬로그램, 네. 즉 25만 톤이 되거든요. 네. 이게 저 삼성중공업 자료에 따르면 길이가 300m가 넘는 초대형 유조선과 같은 무게입니다. 네. 근데 이 서울광장 덕숭이 일대 아래로 전철들이 지나는 곳이지 않습니까? 네. 이 지하에 큰 공동들이 있습니다. 공동들이 있다. 네. 이 엄청난 무게 때문에 집안 치마, 초거대 싱크홀, 그리고 지하철역과 선로가 이제 제가 파괴되는 보기엔 재앙이 그거는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분산돼 있잖아요. 분산, 예, 그렇습니다. 무게가 분산돼 있잖아요. 하지만 저 유조선의 길이가 300m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네. 이 분산 효과가 과연 그렇게까지 클 것인가라는 점을 생각해볼 수 있죠. 거의 한 300m 이내에 다 있긴 있었으니까요. 그렇죠, 네. 네. 그 안에 500만 명이 모여있다면 이런 위험도 있을 수 있다. 사실 군중 밀도 추산 전문가 카스 스틸이요? 키스 스틸이요. 키스틸. 이분 방식대로 계산해서는 서울광장이 이제 126개가 필요하니까 서울광장 하나밖에 없는데 네. 126개를 이어붙일 공간이 안 나오잖아요. 거긴 절대로. 전혀 안 나오죠. 이어붙여봐야 한 4-5개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절대 안 되는데 이분 놓친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서로 목마를 태운다든가. 육체적으로 좀 힘드시지 않을까요? 스크림을 짜고 그게 인간 탑을 쌓는다든가. 그렇군요. 그런 방식이 등장하지 않았나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경우에는 이 하중 문제가 더 심각한 문제로 발생하게 되죠. 자, 참 쓸데없는 내용이었는데. 네.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거의 끝나가니까. 그래서 500만 명이 모이는 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결론 낼 수밖에 없고요. 그건 말이 안 되고요. 네.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이게 지금 인류 역사상 500만 명의 인파가 모인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예. 정도의 공간이 나오지도 않고요. 500만 명을 한 번에 모으는 건 과거에는 당연히 불가능했고. 네. 왜냐면 그 사람들을 모으려면은 그 정도면은 과거에는 한 나라의 인구거든요. 네, 네덜란드 인구가 그 정도 될 거예요. 옛날에 뭐 아마. 적벽대전이니 그 300의 페르시아 군대를 봤자 네. 100만 명, 200만 명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만약에 했다면은 인류 최초의 쾌거가 되는 거라서 증거 자료를 가지고 기네스북에 등재를 하시면 국위 선양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500만 명보다 인구가 작은 나라가 많습니다. 많습니다. 예. 그 나라 인구를 다 모았다는 거니까.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겠죠. 500만 명이라고. 지난번 그 촛불 집회에서 100만 명 그랬었죠. 100만 명 모였다고 했을 때 그때는 실제 지하철 이용한 그 고객 수가 100만 명에 도달했죠, 거의. 그 경우는 과학적으로 거의 뒷받침이 됐었죠. 500만 명은 아니다. 네, 이 경우는 신화라고 전설이나 신화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과학이 아닙니다. 그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서울광장 126개니까 126개를 지도에서 쭉 이어서 붙여보시면 네. 서울역을 지나서 용산 가까이 갈 겁니다, 아마. 자, 제가 보기에는 이 과학하고 앉아있네가 아니라 계산하고 앉아있네로 바꿔야 돼요. 네. 프로그램 제목을. 앞으로 계산할 일이 더 등장하지 말아야 될 텐데. 네, 다음 주부터 이런 얘기 안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원종우 씨였습니다. 예. 저는